돌아왔습니다. 최혜린입니다. 투신권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강력한 더 큰 매수로 인해 코스피는 오늘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상 외국인들이 거의 이틀 만에 오늘 포함해 어제 오늘 현물을 한 2주 정도 담는 모습이고요. 옵션 만기일 전후 약 한 3일 정도 만에 프로그램 매수가 역시 2조가량 들어와 있는 상태죠. 외국인들 가는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일단 전일 급등에 따른 피로감은 오늘 장중으로 다 소화해내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주봉이 완성되는 날인데 주봉도 아주 어여쁠 것 같아요. 먼저 오늘의 종가부터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중국의 경기지표 실망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키우지 않고 다소 지루하긴 했지만 오늘장 보합권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지수는 소폭 하락세로 출발해서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하루 종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은 닷새째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오늘장도 무려 5천억 원이 넘게 물량을 사들였고요. 프로그램 매매 역시 5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보다 0.02% 상승한 1941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소식에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장 상승 출발에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장중 477선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죠.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도 팽팽히 맞서면서 상승폭을 더 늘리지는 못했는데요. 오늘장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31% 상승한 475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장 초반부터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가 활발하게 유입되면서 닷새 만에 상승했는데요. 중국의 7월 수출 증가율이 1% 급감하면서 무역 수지가 악화되자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고 1130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죠. 오늘 장도 역시 1130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저점 인식이 확대되면서 112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다가 오늘 장 마감 전거래보다 4원 90전 상승한 1130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일째 상승했습니다. 0.6% 강보합권에서 134만 8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자동차 3인방 역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각각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 역시 1.05% 오르면서 38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도 강보합권에서 96,400원에 오늘 거래 마감했고요. 신한지주가 0.68% 상승 마감, SK하이닉스도 0.44% 오르면서 23,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79% 상승하면서 28,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반면에 1%가량 하락했고요. 서울반도체 역시 0.9%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안랩은 오늘장 주당 1,400원씩 상승하면서 12만 2,8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GO 쇼핑 역시 0.22% 상승했습니다. 포스코 ICT는 오늘장 5%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7,1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M이 3.29% 하락세, SK브로드밴드도 1.49%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젠백스는 1%가량 상승했는데요. 오늘장 37,8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건설주가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닷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은 1%대로 밀려나면서 63,8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GS건설도 0.65%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삼성물산은 상승 마감했네요. 오늘장 0.44% 오르면서 69,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대림산업이 0.74% 하락세, 쌍용건설도 3%대로 밀려나면서 4,82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화학주 역시 급반등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개인과 기관이 차익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GS가 0.16% 소폭 하락했고요. LG화학이 1%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호석이도 0.78% 하락세, 대한유화도 1.49% 하락하면서 72,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은행주는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내면서 어제에 이어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KB금융은 3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는데요. 3일 동안 동반 매수한 물량이 2조 원 가까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0.67% 상승하면서 37,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신한지주도 외국인이 3일 연속 순매수했는데요. 오늘장은 2천억 원 넘는 매수 물량이 집계가 되고 있죠. 현재
네, 신한지주 0.68% 강보합권에서 36,9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우리금융도 0.89% 상승했고요. 하나금융지주와 기업은행 그리고 외환은행도 각각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음식료주는 나흘 만에 힘이 빠지면서 하락했습니다. 오늘 기관이 순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음식료주 살펴볼게요. 오리온은 0.56% 하락하면서 89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롯데제가 오늘장 3% 넘게 밀려났고요. LG생활건강이 1.53% 하락하면서 58만 1,000원에, 롯데칠성도 0.29% 하락하면서 136만 9,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동원 F&B도 오늘장 1.6% 하락했네요. 6만 1,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갤럭시 S3용 무선 충전기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YG파워는 상한가 기록하면서 1,36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RF텍이 4.39%, 크로버 하이텍이 3.91% 상승했습니다. 유인텍도 2%가량 상승하면서 1,48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외국인 대단하네요.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세도 더 들어와서 이제 6천억 정도 차익 비차익 들어온 것 같고요. 현물도 5,500억 정도였었는데 마감 동시 호가에서 한 1,000억 정도 더 산 것 같습니다. 현물 순매수 규모가 이번 주 금요일장 오늘 6,587억 원이나 됐습니다. 자, 이번 한 주 63포인트나 당기는 데 성공한 코스피인데요. 여덟 쪽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님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숨고르기에 토를 단 사람은 없습니다만 이 같은 흐름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럴 확률은 높은지요? 예, 일단 코스피의 경우 지금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매수세가 많이 몰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장 초반에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상외로 외국인들은 오늘도 좀 강하게 이제 매수세를 이끌면서 한국 증시를 견인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우려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나 대외적 재료 측면에서 보나 안도랠리가 좀 연장될 가능성의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1900대 후반, 그러니까 2000선을 한번 바라보는 정도의 흐름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40선에서의 안착을 확인하는 과정이 다음 주에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는 특별한 재료가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국이라든지 유로존 그리고 미국 같은 이런 주요국 중앙은행에서의 정책적 기대감이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1900대 중반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단기 급락 이후에 좀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던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후에는 좀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이제 기술적 저항성까지 확인을 하면서 좀 완만한 형태의 반등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은 1940포인트 다음 주 안착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종목이나 업종별로 대응할 때 대형주 순환매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 연구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세요? 예,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려가 많이 부각된 이후에 나타나는 안도랠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업종별 순환매 패턴이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특별한 업종이나 종목을 가리지 않고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좀 고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가격 매력도라든지 이런 주가들을 이제 키 맞추게 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향후 이제 안도랠리가 좀 연장되는 과정에서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대형주 순환매 장세 역시 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순환매 사이클로 봤을 때 다음 주에 조금 천천히 올라가거나 약간 더 쉰다면 어떤 섹터 공략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 금일과 어제 같은 경우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어제는 실물 지표들이 상당히 좀 둔화되는 흐름들을 보인 반면에 물가 상승세는 상당히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8월 중으로 중국에서 한 차례 더 추가 경기 부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국 관련주들, 화학 기계
같은 업종들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단기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IT랑 자동차가 가장 실적 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자동차랑 IT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IT 그리고 뭐 자동차의 화학기계까지 섹터를 공략해 볼 만한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님 다음 주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늘장 수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앙경제연구원 남은우 원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막판에 플러스로 돌아선 이유 바로 외국인인데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전혀 떨어졌다는 느낌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사상 세 번째 1조 5천억 이상의 거래소에서 매수를 보였고요. 그러나 이제 전일 그 외국인의 매수를 본다면 선물이 최근 며칠 동안 상당히 좀 많이 매수가 되면서 선물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요. 그 선물 가격과 이 현물, 즉 주식 가격과의 갭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현물에 대한 저평가에 의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매수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먼저 프로그램 매수를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일 같은 경우에도 무려 1조 7천억 이상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잡혔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요, 지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개별 종목하고는 관련성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1조 7천억치의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과연 전반적으로 종목이 확산되었냐라고 본다면 사실 어느 정도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선물과 연계된 차익거래 부분이 좀 상당히 많았던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1조 3천억 이상의 물량은 언제든지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미차익에서 한 4천억 정도의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좀 외국인들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가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전일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들은 과연 오늘 외국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다시 매도로 바뀌어가느냐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6,500억 이상의 다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선물 쪽에서는 약간 1,800개억 이상의 순매도가 들어왔지만 현물에서 계속 매수의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의 기조적인 매수세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신권에서는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어떤 종목별로 좀 매도가 나온 부분인데요. 그것보다는 훨씬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는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수세는요. 운송 장비 쪽에 많이 이제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좀 보여드리면서 역시 운송장비 쪽에서 전기전자와 그리고 운송장비 쪽에서 2천억 이상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많이 들어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좀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화학이나 철강금속 외국인들은 전일에 어떤 그 매수폭을 좀 크게 가져갔던 부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현재 장세는 철저히 선물과 현물의 어떤 그 베이시스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철저히 선물이 현물을 좀 움직이는 웩도독 현상이 좀 강화되는 장세거든요. 이런 장세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금융업이나 은행, 증권업 쪽에서도 외국인은 점진적으로 매수에 접근하고 있는 점은 또 앞으로 추후 이제 증권 시장 자체의 안정성에 대한 고려한 베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오늘 수급 동향 및 업종별 동향을 좀 짚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시장과 또 연동돼서 혹은 또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급등락을 보인 종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장 특징주를 좀 추려주신다면요. 네, 오늘 특징주 제일 첫 번째 종목은요, 이 LG 디스플레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우선 보면은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2.97% 26,00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전일 대부분 이제 큰 폭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밀려 내려갔던 종목들의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어떤 그 출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아이폰 5라든지 그리고 뉴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에 어떤 기대감이 그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출시 이전이 가장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이어지면서 이 추세대를 본격적으로 지금 상당 돌파해 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그리고 기대감들 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의 상승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 속에서 좀 안정적 흐름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NHN이 좀 종목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오늘 4% 이상 급락하면서 25만 원이 기록됐는데요. 이 NHN 같은 경우 2,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웹보드 게임 매출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테라의 퍼블리싱 매출 또한 떨어진 데에다가 고정비 좀 비용이 좀 많이 산정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실적 악화가 나타났고요. 기술적인 이제 추세를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추세적으로 상당히 좀 힘든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투매가 좀 나타난 부분과 향후 기술적인 이 반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좀 추가적인 조정과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라고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반해서 오히려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인 텐센트사와 계약했다는 내용이 결국 이제 중국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크게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모바일 관련주들의 같은 큰 문제점이 실적을 과연 죄송합니다.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최근 이제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빌 같은 종목군들의 어떤 중기적인 추세적 상승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은 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좀 계속 관심 있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가스공사인데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2.7% 정도 하락했습니다. 5만 원대. 최근 그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요, 시장의 변동성에 좀 크게 휘둘리지 않는 종목이다. 그래서 외적 충격이 작기 때문에 좀 그 안정적인 장세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의 매력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으로 판단되고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은요, 계속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매수함에 있어가지고 좀 안정적인 어떤 그 해지 역할로서의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G파워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S가 이제 무선 충전기를 이제 출시를 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자기 유도 방식의 어떤 충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YG파워의 어떤 시세가 죄송합니다. 시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무선 충전기 테마가 좀 펼쳐졌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뭐 무선 충전 테마가 이제 제대로 이제 막 붙기 시작하면 이번에 처음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YG파워도 오늘 일단 상한가에 간 종목이라 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 앞서 NHN 빼고는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한국가스공사 등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지금까지 수급으로 봤을 때 특징주 5종목 가운데 단기적으로 수익이 제일 높게 날 가능성이 좀 농후한 종목 어떤 한 종목으로 꼽아주실 수 있나요? 특징주 중에서 네. 가장 관심 있게 볼 종목은요. 역시 시장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 이 5 종목 중에서는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는 LG 디스플레이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아까 추세적으로 더 갈 것 같다, 안정적이다, 그리고 가볍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역시 외국인 수급도 들어주셨는데 지금 한 26,000원까지 맞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또 받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사도 늦지 않은지 단기 목표가 어느 정도 보세요? 일단 뭐 단기적인 목표가는요,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 이제 주말을 넘기고 나서 이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지금 거의 보합선에서 머무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많이 가는 부분에서 시장을 좀 관망하자는 쪽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음 주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추이를 받다가요. 기간적인 흐름 속에서 26,000원을 붕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너무 추격해서만 안 사면은 단기 한 3만 원 정도는 되겠다. LG 디스플레이 또 단기 목표치까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다음 주 개인적으로 좀 이 종목들 외에 지켜보고 계신 관심 종목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볼 만한 종목으로 네. 메디포스트를 골라봤습니다. 메디포스트요. 네네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우선 이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줄기세포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네. 큰 틀에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신고가에 거의 바짝 다가서고 있다는 것과 중국 증시가 바닥권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증시의 가장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하나의 강력한 업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업종은 생명과학 업종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0년에 나스닥이 5,000포인트 할 때 한 800포인트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5,000포인트 때 800포인트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3,000포인트가 안 되는 지점에서 지금 생명과학 지수는 1,500포인트가 넘었다는 거죠. 그 생명과학 지수는 즉 나스닥으로 따져본다면 한 10,000포인트에 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식약청과의 또 바이오 업체들과의 이제 간담회 이런 것들에 해서 좀 우리나라 줄기세포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는 전체 좀 제약이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글로벌 추이에 따라서 이런 제약들을 좀 많이 좀 풀어주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다각적인 어떤 대안들이 나올 것으로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이제 뭐 줄기세포 하나의 어떤 유행처럼 번졌지만 이제 유행을 떠나가지고요. 바이오 시밀러처럼 안정적인 이제 이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우선 펀더멘탈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차트를 통해서 보더라도요. 일단 추세적인 흐름들은요. 조정을 상당히 좀 많이 잘 받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이제 최근 뭐 20만 원대가 훨씬 넘었던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요. 지금 이제 거의 96,200원이니까요. 현 가격이라면 전혀 무리한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메디포스트라면 이 미국 증시의 생명공학주들의 어떤 절대 가치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일단 뭐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들에 접근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단기적인 어떤 순환매 속에서도요. 충분한 수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자, 사실은 뭐 RNL 바이오는 지금 뭐 너무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잘 가고 있는데 메디포스트도 이제 비슷한 섹터로 봤을 때 조금 키를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가격 어느 정도에서 사서 목표가 또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네, 가격은요. 일단 현재 오늘 종가가 69,200원 정도 되는데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96,000원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를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치로는요. 일단 11만 원 정도를 설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11만 원 정도면 여기 단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추세적인 흐름들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격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한 목표치는요. 한 22%대 1차 단기 목표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손절매도 우리 고려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손절매가 일어난다면 한 89,000원대를 하회하게 될 경우 이 상승 추세 밴드를 이제 전체적으로 깨고 내려가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손절매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떨어질 확률보다는 즉
18만 9천 원으로 다가갈 확률보다는 21만 원대로 다가갈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관심 종목 메디포스트 11만 원 얘기를 들어봤고요. 앞서 또 번외로 LG 디스플레이도 한 3만 원 정도 무난할 듯이란 얘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분석의 중앙경제연구원 남은호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다음 주 시장이 얼마나 쉴지 또 곧바로 시작하자마자 오를지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기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과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내일장, 다음 주장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미리 엿들어봤습니다. 정리를 먼저 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실까요?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주식 사도 될까요? 변수는요? 그리고 종목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답을 받았는데요. 조준성 이사님은 지금은 사도 되는데 분할해서 사자라고 하셨고요. 하창봉 팀장님은 짧은 조정 시에 사자. 그러니까 결국 조정 시 매수라는 얘기신데 짧은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깊은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도 같습니다. 자, 조준성 이사님은 변수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는지 여부를 꼽아주셨고 하창봉 팀장님은 변수로 글로벌 지표가 혹시 꺾이지 않을까 이 부분을 조금 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목 고를 때 기준은요, 어느 동네에서 이제 종목을 사면 수익이 나나요? 여쭤보니까 조준성 이사님은 지수 관련주를 보자, 하창봉 팀장님은 낙폭과대 중대형 순환주를 보자. 역시 이제 큰 틀에서 약간 비슷한 의미인 것도 같고요. 조준성 이사님은 결론적으로 뭘 사야 되냐? 답으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그리고 하창봉 팀장님은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내일장 다음 주를 위한 다이렉트 전략 미리 한번 엿봤는데 하나하나 얘기를 좀 풀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자, 먼저 주식 살까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분할로 사도 된다 하신 우리 조 이사님. 네. 역시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는 거 보니까 뭔가 사긴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뭐 국내적인 어떤 여건보다는 실제적으로 수급에 있어가지고 외국인들 베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에 있어가지고 땡겨 올리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뭐 이길 장사는 없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올해 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LTR 1차 실시됐을 때 뭐 12월 달은 1750까지 뭐 부근에서 밀렸었고 1월 달 시작 한 1800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2월 달, 3월 달 해가지고 205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1월 한 10일 정도 해가지고 2월 거기 2050포인트 찍을 때 그 한 짧은 영업일 기간 중에 외국인 순매수가 한 9조 원대 들어갔습니다. 9조 원대. 지금 이번에 1800선 이제 올라오면서 1900선 넘어왔는데 이 기간에 지금 한 4, 5조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월 달 비교해 보면은 추가로 5조 정도 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지고 기준선을 잡아보게 되면은 올 초로 그대로 판박이 좀 가는 그런 분위기죠. 근데 차이점 그거죠. 유럽에서 실제적으로 1차 LTR로 시작해가지고 돈을 풀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돈을 풀 거다. 양적 완화가 조만간에 실시될 거다는 기대감을 해가지고 하는데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돈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뭐 사들어갈지는 봐야겠지만 1월 달 그 2000포인트 넘어갈 때 기준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외국인 순매수열기 더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쪽으로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근데 5월부터 특별히 이제 6월 이후 또 7월에 또 갔다가 다시 밀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팔았던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급하게 거의 다 채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1월 달과 비교하면은 아주 이제 더 많은 여력이 있어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판 만큼 다시 사들였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닐까요? 이게 그 부분이 이제 지난주까지가 좀 그 부분 같아요. 지난주까지 이제 쇼커버링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렇죠. 1890선에서도 국내 쪽에서도 뭐 4호처럼 뭐 강하게 막 하루 단위로 크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쇼커버링 강하게 들어왔는데 근데 굉장히 급하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급하게 할 때는 2000포인트를 걱정하기 때문에 쇼커버 빨리 들어오는 거죠. 1900선 아래에서 빨리 정리 안 하고 2000포인트 가는 선이면은 이제 손실이 크게 되는 거죠. 오히려 또 탄력 더 크게 받는 그러한 양상이 지난주에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1948포인트까지 넘나든 1950, 뭐 2000포인트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급하게 강하게 많이 올라가는 양상들이 쇼커버 차원은 지난주였고 이제는 공격적으로 랠리 차원으로 가겠는데 일단은 뭐 2000포인트까지 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뭐 아직까지 상승률이 충분히 많이 있죠. 이 폭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입되는 금액들이 아직까지도 오늘 또 보셨겠지만 어제로 해가지고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좀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하고 소폭일 줄 알았는데 정말요. 예. 예. 뭐 그냥 시간 더 주어지면 더 살 사람들이 보면은 네. 아직까지 그러기 때문에 1월달, 1, 2, 3월달에 10조 원을 기준해가지고는 아직까지 5조 정도 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좀 그 정도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장 사도 될까 역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하창봉 팀장님은 짧은 조정은 매수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짧은 조정이라 하면 지수대로 한 몇 포인트 정도 되고 그리고 주식을 지금 포트에서 담는다면 한 몇 % 정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네, 일단 뭐 짧은이라는 표현을 제가 먼저 썼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장이 7월 27일 이후에 오늘까지 외국인은 5조 원 정도를 샀고요. 실제로 조금 전에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4월 달까지는 한 11조 정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달부터 팔아가지고 외국인이 2011년 기준으로 7조 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 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수가 2,950포인트 오다 보니까 살 만큼은 샀다. 데이터로 보면 거의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글로벌 증시와 약간 한국 증시가 키 맞추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6천억 샀는데 사실은 외국인이 손으로 산 게 아니라 기계가 다 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스크를 채우는 수준을 봤고요. 만약에 키 맞추기를 맞춘다면 지금 미국의 다우지수가 13,000포인트, 뭐 나스닥이 한 3,000포인트니까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한 1965에서 조금 더 점수를 더 주면 한 2035포인트까지는 이론적인 키 맞추기 포인트가 저는 된다 말씀드리겠는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너무 좋은 겁니다. 지금 수급도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예. 제가 차트를 잠깐 보면서 골든 크로스 쇼크라는 표현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그 기술적 분석에서 하는 것이 골든 크로스라 그럽니다. 21선이 61선을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을 골든 크로스라 그러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전형적인 매수 신호인데 지금 그림만 놓고 보면 더 이상 나쁠 게 없습니다. 지지선, 저항선 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21선도 올라가고 있고요. 61선도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기울기가 완만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골든 크로스 쇼크가 잠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조금 설명드리면 지난 5월 달에 급락할 때 데드 크로스 쇼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4월 중순 정도에 여기서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빨간 선이 파란 선을 내려갔습니다. 매도 신호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고 났더니 지수가 어떻게 됐냐면은 반대로 튀어 올랐다 다시 빠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지금 현재 너무 좋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잠깐 힘을 응축하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골든크로스 쇼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추가적인 전략은 사실 1875포인트를 좀 잡고 있습니다. 1875포인트는 우리가 5월 급락의 박스권의 상단이 되겠죠. 그래서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잘 건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121선 1920포인트 이야기 하는데요. 121선 1년에 잘 한두 번밖에 안 닿습니다. 한두 번밖에 안 닿기 때문에 저는 비중은 안 두고요.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875포인트 정도가 지지될 때까지는 뭐 계속 가면 계속 가는 겁니다. 지지될 때까지는 주식 비중 한 70% 이상 보유 전략은 유효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식 살까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사자 혹은 짧은 조정 시에 담자 이런 얘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변수 부분입니다. 우리 조 이사님은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를 잘 봐야 된다. 그러네요. 아까 이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여기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덜 산다든지 하면은 이제 기대대로 지수가 못 가는 거니까요.
이게 지금 땡기는 쪽이 뭐 쇼커보다 아니고 실제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분이 49%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인덱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인덱스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있어가지고 지금 외국인 수급이 약해지게 되면은 퉁 빠질 수밖에 없는 장세죠. 뭐 개인이 또 매수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고점 봐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개인 들어올 수 있는데 일단 주포 라인이 크게 흔들림이 없다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가는 쪽, 앞에 말씀드렸듯이 가는 쪽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차트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왼편에 이쪽에 보시면은 2012년 올해 초죠. 1월, 2월 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올라갈 때 1850도 중간 만들어 올라가더라도 기준선이 그거죠. 5일선을 안 깨고 올라갑니다. 이게 계속 담아가는 거죠. 이게 9조 원대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가 1900 요 정도 선에 있습니다. 이게 1월 말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 현재 1946인데 앞으로 이게 더 있다는 거죠. 2000선 넘어가는데. 근데 1750이라든지 1800에서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2주 동안 넘게 5일선을 지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되게 되면 5일선이 더 올라오겠죠. 이게 뭐 이격 조정에서 마이너스 20-30%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걸 뭐 음봉을 살짝 많이 깨져도 괜찮아요. 5일선을 깨져도 걸치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뭐 1900선 이에만 있어도 5일선을 걸치기 때문에 뭐 상승 가는 각도에 있어서는 괜찮고 근데 특이한 점은 이제 굉장히 급하게 간다는 거죠. 이게 예, 상당히 5일선에 채 지금 닿을 수도 없을 만큼. 예, 급하게 하는 거고 이게 월요일날 이동평균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온 폭이 크기 때문에 아래쪽이 낮은 게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위에 좀 높은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다고 해서 다음 주에 뭐 20-30%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게 첫 번째 매수 기회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향후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가장 헷갈리는 게 이제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조정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합니다. 약간.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9조 원 닫고 나서 최종적으로 11조원까지 갔습니다. 2조 원대 가는데 이게 지그재로 갑니다. 이제 지수가. 그게 이제 2월 달 지나서 중순 넘어도 보시게 되면은 차트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죠. 2050과 2000원 이렇게 지그재로 갑니다. 이게 이제 주춤거리는 거죠. 요 모양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2000포인트까지는 가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기본 바탕 딴 거 없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이제 쉴 새 없이 뭐 3천억, 4천억, 2천억 똔똔 대고 뭐 다음 날 쉬더라도 다다음 날은 또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가를 잘 체크하면 2000% 가는 선까지는 왜냐하면은 1월달, 2월달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 패턴이 그놈들 같습니다. 지금 올 초에 움직이는 놈들이나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방적으로 1750선 저번에 깰 기회가 많았는데 못 깨고 하는 거를 강하게 이제 그 반대 급부적으로 이제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이게 한쪽이 안 무너지니까 그냥 적당히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응집력이 강하게 2000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00선에서도 기관들도 강하게 지금 매수 들어오는 것도 그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선을 2, 3월달 차트 보시면서 잘 기준선을 잡아보시면서 그때 뭐 종목 움직였던 것도 한번 같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금 정도만 사면 2천까지 일단 조금 더 가파르게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하창봉 팀장님은 그러나 변수를 글로벌 경제 지표의 하락을 꼽아주셨는데 그래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잘 주워 담다가 네. 가만히 있어보자. 펀더멘털이 받쳐주나? 이러고 뒤돌아봤을 때 그게 이제 별로일 경우 그 부분이 저도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사실 시장이란 것이요. 계속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장은 올라가다가 팍 올랐다 씌워주고 올라가다 씌워줘야 실제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번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계속 가는 것도 좋고 조금 씌워주는 것도 좋은데 과연 씌워주려 그러면 빌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글로벌 경제 지표에 둔하지 않나 보겠는데요. 잠깐 어제 오늘 발표된 내용만 제가 잠깐 정리해봐도 어저께 사실 그 글로벌 OECD 경기 순행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내가 데이터를 보니까 6월 달 거지만은요, 100.4에서 100.3으로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중국 같은 경우도 100선 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중국은 제외네요. 근데 한 가지 주목되는 거는 사실 뭐 이 지표 같은 경우는 100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계속적으로 경기 순행 지수가 조금 내려간다는 데에서는 공감하는 것인데 조금 희망적인 말씀드리면 오로지 한국만이 사실은 100.3에서 100.6으로 3개월 연속 100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미국이라든지 유로존 또 이런들의 어떤 경기 선행 경기의
지수는 조금 안 좋습니다만 한국 증시는 그나마 조금 좋다는 좀 희망을 드리겠고요. 조금 이제 늘 껄끄러운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오늘 장중에 이제 그 7월 무역 수지를 발표를 했는데 중국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흑자입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수출 같은 경우가 지난달에 한 6% 증가를 했었는데 이번에 1% 증가를 그쳤고요. 수입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한 6.3% 증가를 했다가 실제적으로 4.7%밖에 안 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중국이 수출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중국은 이제 최대의 생산국이면서 오히려 거꾸로 최대의 소비국입니다. 우리나라 철강, 화학을 가장 많이 수입해주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의 수입 지수가 계속 하락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중국의 어떤 대중 수출 역량이 높은 철강이나 화학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즘에는 중국의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 카드로 조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지금 중국 상해 지수만 놓고 보면 아직도 제가 볼 때 중국은 단발적인 뭐 ECB에서 나오는 어떤 국채 매입처럼 해서 지수를 바로 돌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보기 때문에 기대감은 살아있지만은 늘 중국은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고 계십니까? 뭘 사야 되나? 이전에 이제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자, 우리 주준성 이사님은 이제 내심 2천을 바라본다라는 얘기를 오늘 쭉 해주셨는데, 지수 관련주를 보자. 뭐 당연하네요. 네, 그렇죠.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 관련주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보다는 이제 이번 주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 부담이 많이 되고 다음 또 시작은 또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지수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차별화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기준선이 있어가지고 애매한 게 올해 초에 가지고 2,000포인트 찍었을 때 그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호남석유는 뭐 30만 원 넘죠. 거의 40만 원 돈입니다. 40만 원짜리가 지금 20만 원, 25만 원, 아니 26만 원 뭐 이 정도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저기 올 초에 그 2, 3월 때 2,000포인트 넘어갈 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40만 원짜리가 지금 25만 원대 움직이는 거를 이걸 적어도 30만 원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현대차 기준 해가지고 앞으로 한 고점 해가지고 27만 원 정도 생각해 보면은 고점에서 가게 되면은 지금 가격에서 한 10% 여력이 있는 거죠. 이게 부담 쪽은 호남수가 덜 하는데 올라가는 양상을 이번 주까지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의외로 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근데 하이닉스는 또 안 올라 버리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3만 원 이상짜리인데 지금 2만 뭐 얼마죠? 3,000원. 2만 3천 원이니까 요것도 한 2만 5천 올라가는데 의외로 안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일반인 생각을 보게 되면은 뭐 호남석유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에 더 눈이 가는데 시장은 다음 주 또 봐야 되는데 이런 쪽이 뭐 저가 순환이 다시 또 들어갈지는 봐야겠는데 의외로 가는 놈이 더 가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지금 탄력이 좋았던 시총 상위 네. 대형주로 붙습니까? 아니면 덜 오른 쪽으로? 이게 IT 같은 경우도 화학주도 이렇게 분산을 좀 포트폴리오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저쪽 거기 저가주 쪽으로 아니 저기 덜 오른 종목들 고점은 높고 덜 오른 호남석으로 이쪽 분산도 좀 하고 뭐 하이닉스 분산도 하고 한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분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앞에 이제 종목 선정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이게 14,000원이 고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12,500원입니다. 아직도 10%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 거죠. 네. 이게 계좌 자체적으로 이제 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신 분들은 다음 주도 어려운데 이런 쪽 하나로 이제 묶어서 이제 가는 방법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 잠시 후에 설명 듣고요. 하창모 팀장님은 아까 종목 선정 기준으로 뭘 얘기하셨었죠? 뭐 순환 얘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 같은 경우 일단 뭐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는 그냥 포트에 그대로 보유를 하십시오. 신규 매수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삼성전자 135만 원, 뭐 현대차 25만 원, 기아차 8만 원 생각하면 지금 수준에서는 그냥 보유하는 전략만 드리겠고요. 네. 지금도 장이 어느 정도 좀 대형주주 장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중국 이야기 조금 안 좋게 했습니다만 기관들이 그래도 화학, 철강 이쪽 유통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춥니다. 화학이라는 것은 호남 석유화학이 한 26만 원 돌파하는지 봐주시고요. 저는 사실 최근에 백화점주하고 패션주가 좀 관심을 가지는데 현대백화점 한 15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한섬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 좀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전차군단이나 삼성전자는 그냥 포트에 그대로 보유만 하십시오. 신규 매수는 저는 안 좋다고 보고요. 오히려 순환 섹터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진짜 차별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춥습니다. 근데 코스닥 IT를 건드리실 거면 종목은
조건 딱 추세가 살아있고 실적이 되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일진 디스플레이나 인터플렉스나 BH 정도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뭘 살까에 대한 얘기 좀 빠르게 들어보고 싶은데 아까 코덱스 레버리지. 네. 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3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하시긴 하셨겠지만 굉장히 대단한 주식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기아차라든지 뭐 다른 거 10% 안 올라가더라도 코덱스 레버리지, 삼성전자 지난주 125만 원에서 135만 원 10% 올라갔고 코덱스 레버리지도 11,600원 여선에서 12,500원까지 10%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도 설명했듯이 어떤 게 더 가고 어떤 게 뭐 다시 눌림목이 들어올지 헷갈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 만약에 운이 좋아가지고 지수가 밀려준다 하게 되면은 지수 관련자는데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십시오. 분할로. 네. 고점이 뭐 여기서 100원, 200원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13,500원까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00포인트 가게 되면. 그러면 12,300원, 200원, 100원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고점에서 내가 더 먹는 폭이 생긴다 생각하시고 그냥 분할로 계속 사들어가는 방향으로 하시고 뭐 대신 그건 있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냥 아직도 기대감이라는 어떤 이상한 장세에서 그냥 매매 금액을 뭐 반이라든지 30%라든지 이렇게 좀 분할로 좀 약간 줄여가지고 매매 그 리스크 관리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2000을 보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ETF네요. 자, 그런 반면에 한글과 컴퓨터를 사자. 네, 한글 컴퓨터 제가 코스닥 하나 추천해 드립니다. 한컴은 우리가 많이 아시죠? 한컴 오피스를 기본으로 해서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클라우딩 컴퓨팅 관련 종목입니다. 한컴에서 나오는 그 모바일에 탑재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오피스적 솔루션이 싱크풀인데 싱크풀이가 이제 한컴에서 어떤 매출에서 이미 벌써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구글이 실제적으로 MS와 손잡고 처음으로 내놓는 태블릿 PC 넥서스 7에 이 싱크풀이가 탑재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도 분기 사상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약간 계산해 보니까 올해 EPS가 한 860원이고 보통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이 영업이익률 30%가 늦기 때문에 20 정도를 주면 목표가는 사실은 17,000원짜리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장기적 전망이니까 그렇죠. 일단 좀 길게 좀 봐주시고요. 타이밍적으로 잠깐 차트를 보면 말씀드리면 이제는 사야 될 때가 왔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물론 한 5% 오른 거 있는데요. 그거 별로 연연하실 필요 없고요. 3월달 정도에 16,000원 갔다가 최근에 한 5개월 정도 하락세를 좀 보여왔고요. 최근에 11,000원 정도에서 한 달 정도를 키웠다가 일시적으로 페인팅성 하락이죠. 그래서 11,000원을 돌면서 돌파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탄력 여력 남아있다 봅니다. 그래서 주다 전략은 오늘의 종가는 12,100원입니다만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사겠습니다. 11,700원 이하. 11,700원 이하에서만 매수를 하겠다 생각할 것이고요. 손절 라인은 1,500원을 조금 짧게 잡겠습니다. 한 21선 라인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길게 보는데 15,000원까지도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를 사보자 가격 설명 약간 눌림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종목 AS 우리 조 이사님은 현금이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하창범 팀장님은 대상 역시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뭐 장이 좋으니까 순환섹터 음식료들이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제가 14,700원 정도 매수 추천가였는데 뭐 한 4%, 5% 오른 것 같은데 뭐 지금 상승 탄력성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이 조금 더 순환섹터에 이어질 생각한다면 대상이나 음식료 관련 업종들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저점 매수에 대한 유효 전략은 낙폭 과대주로서 유의하다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AS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이제 종합해서 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시장부터 종목까지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서울경제TV를 KT 올레 IP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속형 이상 채널 번호 184번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